안녕하세요. 최진용의 한방상담 전하연입니다. 한 학인이 좌선을 할 때 잠이 쏟아져 고민입니다 하고 살아니 대산동사님께서 잠을 깨우는 것이 공부니 잠이 올 때마다 챙기고 또 챙겨서 꾸준히 정성을 들이라. 신도한 삼동원 밭에 돌이 많았지만 나는 괴로워하지 않았나니 그 돌들을 일체 생명이라 여기고 그 돌로 담장을 쌓는 것이 불보살 만드는 길이라 생각하니 오히려 돌들이 모자랐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건강도 꾸준히 챙기고 정성을 들이는 노력이 필요한데요.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건강을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한방상담 오늘도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박사님. 요즘 이 숙면을 취하고 싶어도 잠이 안 든다는 분들이 계세요. 몸은 피곤한데 쉽게 잠들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숙면을 못하는 이유는 다양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특히 이제 몸이 피곤하면 잠을 잘 주무셔야 되는데 몸이 피곤하다는 것은 한방에서 이제 양기가 저하가 되는 게 하나가 있고 또 양의 반대인 음기가 저하가 되는 게 있고 세 번째는 이제 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기가 저하가 된다는 것은 한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맥을 보고 또 문진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집에서 일반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내가 몸이 피곤하면 우리가 이제 음식을 먹어서 에너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몸은 피곤한데 입맛이 전혀 없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를 양기가 저하가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제 황기와 산조인 초를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되고 이에 반해서 음기가 저하가 되는 경우는 내가 몸이 피곤해서 음식을 아주 맛있게 잘 먹는데 음식을 먹으면 기력이 생겨야 되는데 오히려 기력이 많이 생기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나는 피곤한데 음식은 잘 먹고 잠도 잘 오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당귀, 신과 산조인 초를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우리가 이제 울화가 있는데요. 이제 울화가 생길 때는 체내 이제 자율신경,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이제 조화가 깨지기 때문에 이때 당연히 이제 불면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한의원에서 진찰을 받고 울화가 간신빛배신 오장에서 어느 부분에서 스트레스가 생겼는지를 찾아서 치료하면 되겠습니다. 네, 울화의 경우엔 진맥이 필요하고요. 숙면에 도움이 되는 한방차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피곤한데도 쉽게 잠들지 못한다면 한방차로 수면에 도움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최진용의 한방상담은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방송이 나가는 동안 건강에 대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한방상담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서울 02-823-2000번, 02-823-2000번으로 주시거나 카카오톡에서 원음방송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고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방송 중에 최진용 박사님께 직접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을 신청하실 땐 상담 받으실 분의 키와 몸무게, 나이를 알려주시고요. 건강에 대해 궁금한 부분, 또 현재 아픈 곳 말씀해 주시면 더욱 자세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송 함께 하시면서 궁금하신 점 생기면 편안하게 문의해 주시고요. 건강한 삶에 더 가까워지는 시간, 최진용의 한방상담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살면서 얼굴이나 몸에 한 번쯤 두드러기가 생기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을 정도로 두드러기는 흔히 나타나는 대표적인 피부 질환으로 심각한 질병이 아니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두드러기 증상은 가려움증을 유발해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질환인데요. 최진용의 한방상담, 오늘은 두드러기의 원인과 한방치료에 대해 살펴봅니다. 이 멀쩡했던 피부에서 왜 두드러기 증상이 생기면 굉장히 당황스러운데 박사님, 먼저 두드러기란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이제 두드러기는 우리 혈관 안에는 혈구, 이제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또 물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네. 예, 그런데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 물이 혈관 밖으로 나와서 피부 쪽을 빨갛게 만들거나 또 하얗게 만들면서 가려운 증상들을 나타나게 만드는 것을 두드러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피부가 갑자기 부풀어 오르고 가려움증이 나타나고 붉어지는 두드러기는 그럼 왜 생기는 건가요? 한방에서는 그 원인을 크게 4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동의보감에 보면 이제 두드러기 또는 은진, 그 다음에 반진에서 반은 피부 쪽으로 부풀어 오르는 경우,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혈액 내에 물이 피부 혈관 밖으로 나오면서 피부가 부풀어 오르는 경우인데요. 네. 첫 번째는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 몸 안에 심한 열이 생성이 되는 경우입니다. 열이 생성이 되는 경우에는 부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열이 생성이 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이제 체내 심부열, 그래서 콜린성 두드러기라고 하는데요. 한방에서는 그 원인에 따라서 이제 심장의 열, 그래서 평소에 이제 근심 걱정하거나 불안하면 얼굴이 빨개지면서 이제 두근거리는 경우, 또 술을 한 잔만 먹어도 빨개지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되고, 네. 또 이제 위장에 열이 있는 경우입니다. 위장에 열이 있는 경우는 대체적으로 이제 소변을 봤을 때 약간 노란색으로 나타나고, 또 음식을 아침에 잘 먹었는데 점심이 되기 전에도 빨리 배가 이제 고픈 경우, 마지막으로 체내 심부에 열이 내재되는 경우가 변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네. 체내에 이제 열이 많아지고 이렇게 되면 장에서 이제 수분을 자꾸 흡수를 하고 장이 건조해지면서 대변이 소통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열이 더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열에 따라서 심부에 열이 나타나는데 이때 이제 심장열, 위열, 그 다음에 장의 연동 운동이 잘 안 되고 장이 건조해서 나타나는 변비로 인해서 열에 의해서 이 콜린성 두드러기가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몸이 찬 경우입니다. 대표적인 게 한랭성 두드러기죠. 그래서 우리가 찬물에 대거나 또는 추위, 겨울에 있을 때 또는 에어컨을 많이 쐬었을 때, 받았을 때 피부 쪽에 두드러기 반응이 이제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네. 세 번째는 음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음식을 먹어도 어떤 분은 두드러기가 나타나고 두드러기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경우가 이제 위장에서 산의 분비가 충분히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장에서 영양분을 흡수하고 연동운동에 의해서 대변을 잘 내보내야 되는데 위와 장이 선천적으로 이제 허약하신 분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울화가 스트레스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이제 정신적 스트레스, 육체적인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네.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많이 노출되는 경우는 이제 머리를 많이 사용을 한다든지 마음적으로 뭔가 편안하지가 않는 경우. 두 번째, 육체적인 스트레스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육체적인 역량이 50인데 내가 물건을 들거나 오랫동안 서 있거나 육체적인 노동을 과하게 하는 경우에는 내 몸이 힘들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스트레스가 오게 됩니다. 네. 제가 스트레스가 있을 때 한방에서 이제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 이 두 가지가 예전에는 거의 나누어져 있는데 요즘 현대인들은 이제 남성도 그렇고 여성분들도 그렇고 여성분들도 집안에서 일을 하고 이제 밖에 사회적인 활동을 하고 남성분들도 이제 밖에 활동을 하고 이제 아내에서 가정 생활을 이제 같이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가 같이 내재되어 있는 경우에 교감신경 기능이 항진이 되면서 자율신경 기능이 깨지면서 두드러기가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두드러기는 음식이나 약물 등에 의해서 갑작스럽게 생기기도 하지만 왜 지속이 되는 만성적인 두드러기도 있잖아요. 만성 두드러기의 원인이 되는 질환은 무엇인가요?
예, 이제 두드러기가 생기는 질환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갑상선 질환입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나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인들에 비해서 2배 이상으로 두드러기가 발생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예, 이 경우에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든지 누푸스라든지 쇼그렌 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두드러기가 발생할 수 있고, 네. 세 번째는 이제 악성 종양이 있는 경우에 또 두드러기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왜 봄철 꽃가루나 뭐 곤충의 털 이런 것이 원인인 알레르기 증상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두드러기에 속하나요? 예, 두드러기에 속하는데 이제 차이점은 있습니다. 네. 제가 방금 두드러기는 이 혈관 내에 있는 물이 혈관 밖으로 나와 가지고 진피층에 영향을 주면서 부풀어 오르는 경우입니다. 네. 그렇지만 두드러기는 혈액의 문제가 아니라 밖에서 코나 입 또는 호흡기를 통해서 또는 피부에, 그러니까 금속이나 꽃가루 알러지 이런 내용물 등에 의해서 알러지 반응이 나타나게 되고, 대체적으로 이제 두드러기는 하루 24시간 이내에 이제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알러지 증상은 며칠 또는 이제 더 오랜 기간 계속해서 이제 반복이 되고, 외부적인 이제 영향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네. 한방에서는 그래서 두드러기를 혈관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혈병, 그 다음에 알러지는 이제 기병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증상이 좀 다르게 네. 나타나군요. 그래요, 두드러기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급성으로 나타나거나 만성이 되기도 하는데요. 신체 다양한 부위에서 발생할 수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두드러기는 부푼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눈꺼풀이 아주 커진다든지, 우리 이제 방송에서 보면 혀가 이렇게 많이 부푼다든지, 입술이 또 크게 부푼다든지, 그 다음에 온 몸에 어디든지 이제 부풀면서 가렵고 이런 증상들이 같이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인구의 20% 정도가 일생에 한 번 이상 경험할 정도로 아주 흔한 증상이 두드러기인데, 유병률도 궁금합니다, 박사님. 유병률도 계속해서 이제 높아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2010년도에는 2.6%에서 2013년 3.5%로 4년간 약 35%가 증가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네. 또한 연령별로 살펴보면 10세 미만의 소아, 그래서 9살까지 또는 70에서 79세의 어른들에서 발생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네, 소아와 노인층에서 발병률이 가장 높네요.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요즘 아무래도 잘 대비해야겠습니다. 그런데 이 두드러기가 좀 있다고 전부 당장 막 병원을 찾아가진 않을 것 같아요. 응급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이런 경우 이제 호흡곤란이 오는 경우가 있고요. 네. 심해지면 이제 쇼크까지 오기 때문에요. 이렇게 피부에 잠깐 나는 경우는 괜찮지만 갑자기 숨을 쉬기가 어렵다, 네. 또는 쓰러질 것 같다, 이런 경우에는 바로 응급실로 가서 전문가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경우에는 갑자기 오기 때문에 병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조짐이 나타날 때는 바로 응급실, 제일 가까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항상 주의사항을 들어서 이에 대한 이제 예방과 치료를 확실히 하는 게 필요합니다. 네, 이 호흡곤란과 쇼크가 동시에 올 때는 반드시 정확한 진료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두드러기가요, 피부를 긁거나 부풀어 오르는 등 다양한 유형을 보인다고요. 종류가 어떻게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 보통 두드러기와 그 다음에 물리적 두드러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요. 보통 두드러기는 이제 급성과 만성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급성은 6주 이내에
발생했다가 그 이후에 사라지는 경우고 6주 이후에 이제 계속해서 발병하는 경우를 이제 만성 두드러기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물리적 두드러기에는 첫째 이제 피부 묘기증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피부를 이렇게 손톱으로 살짝 손으로 긁으면 거기에 이제 부풀어 오르는 경우. 두 번째는 이제 압박 두드러기라고 해서요. 지속적인, 그래서 여성분들이 스타킹을 타이트하게 또는 우리가 옷을 아주 타이트하게, 양말을 타이트하게 신을 때 이제 두드러기가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네. 세 번째는 이제 한랭성 두드러기로 해서요. 우리가 이제 찬 음식이나 또는 찬물 또는 얼음 등을 접촉을 했을 때,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병원에서 한랭성 두드러기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얼음을 피부에 얹어 놓고 이제 확인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일광 두드러기라고 해서요. 우리가 태양광선에 이제 노출된 후에 이제 두드러기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마지막으로 열 두드러기라고 해서 우리가 뜨거운 물로 목욕을 하거나 운동을 하는 경우에 심부에서 이제 열이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감기라든지 체온이 높아지게 되면 이제 두드러기가 발생하는 경우가 열 두드러기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양한 유형이 있는데 온도 변화로 두드러기가 생기기도 하는군요. 이 일광 두드러기처럼 장시간 햇볕에 노출됐을 때 두드러기가 생기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이제 햇빛을 받게 되면 여기에서 물질이 만들어지는데 이 물질이 우리 몸에 이제 면역계에서 이상 물질로 오인을 하게 되기 때문에 면역의 이제 과민 반응으로 인해서 두드러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장시간 햇볕 아래 있는 것을 좀 자제하셔야겠고요. 자, 음식 등이 원인이 돼서 나타나는 급성 두드러기는 저절로 사라지지만 왜 수년간 지속이 되는 만성 두드러기가 있습니다. 두드러기가 오래 지속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두드러기가 이제 오래 지속이 되는 경우는 증상, 두드러기는 들어가게 했는지 모르는데요. 두드러기가 발생한 원인을 치료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드러기가 약을 먹을 때는 들어가고 또 약을 먹지 않고 다시 나오는 경우에는 정확하게 이제 원인을 찾아서 뿌리를 치료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최진용의 한방상담, 오늘은 두드러기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두드러기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현재 아픈 곳이 있다면 서울 02-823-2000번으로 전화 주시면 최진용 박사님께 직접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질환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건강 팩트체크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두드러기에 나타나는 건강 팩트체크 첫 번째 살펴봅니다. 추운 날씨에 나타나는 한랭 두드러기는 어린이가 더 취약하다. 왜 유병률이 소아와 노인층이 높았잖아요. 관련이 있을까요? 이제 소아하고 노인은 체질이 이제 반대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어르신들이 되는 경우에 이제 몸이 좀 차가워지고 아이들의 경우에는 몸에 이제 열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어린아이가 한랭성 두드러기가 많이 나타난다기보다는 아이에 따라서 또는 어르신들에 따라서 체질에 따라서 이제 한랭 두드러기가 다르게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고, 한방에서 이제 소음인, 태음인, 추위를 많이 타시는 분들이 한랭성 두드러기가 자주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체질에 따라서 다르군요. 계속해서 두드러기에 대한 건강 팩트체크 이어갑니다. 두드러기 발생 경험이 있는 사람은 체내 열을 오르게 하는 음식이나 기름기가 많은 음식을 피하는 게 좋다. 아무래도 기름기가 많은 음식 영향을 줄 것 같긴 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름기가 많은 음식은 이제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고, 콜레스테롤 또 열이 많은 음식의 경우, 특히 이제 술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혈관을 또 확장을 시키고 체내 온도를 올리기 때문에 특히 콜린성 두드러기가 자주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식습관도 이 두드러기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건강한 식습관 챙겨 가셔야겠습니다. 자, 다음 두드러기에 대한 건강 팩트 체크 만나봅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면 두드러기가 생긴다.
오, 이 면역력 중요한 요인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면역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요. 면역계가 과민하게 반응을 해서 나타나는 경우이기 때문에 면역력 저하와 면역의 과민 반응은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적절한 치료를 제때 받으셔서 이 부위가 넓어지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두드러기에 대한 건강 팩트 체크 이어갑니다. 소화기 증상으로 두드러기가 생길 수 있다. 오, 어떤가요, 박사님?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먹는 여러 가지 이제 음식물들, 특히 이제 식품 첨가물들이 있는데요. 네. 이 경우에는 우리 몸의 위장에서 특히 이제 위산이 충분히 분비가 되어서 이걸 해독을 해야 되고, 예, 그 다음에 소장에서 영양분을 흡수를 해야 되고, 예, 그 와중에 또 찌꺼기는 대장을 통해서 예, 대변으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소화가 잘 안 되고, 예, 그 다음에 장에서 연동 운동이 잘 안 되면서 변비 증상이 있다, 대변을 봐도 시원치가 않다. 그래서 위와 장이 허약한 경우에는 예, 소화장애라든지 역류성 식도염이라든지 복통 증상을 동반을 하면서 두드러기가 같이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마지막 두드러기에 대한 건강 팩트 체크입니다. 두드러기와 발진은 같은 병에 속한다. 왜 증상이 좀 비슷하잖아요? 예, 증상은 좀 비슷한데 병은 다릅니다. 네. 예, 그래서 두드러기는 피부 자체가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경우요. 대체적으로 이제 발진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예, 이렇게 만져보면 예, 안에서 느껴지고 두드러기는 이렇게 볼록 올라온 느낌. 예, 그래서 동의보감에서는 이 경우 이제 발진으로 나누어서 구분을 하는데요. 피부에 두드러기가 나타났을 때, 피부에 알러지 반응이 나타났을 때 피부가 부풀어 오르는 경우를 반이라고 하고, 예, 그 다음에 겉으로는 예, 드러나지 않고 손을 만졌을 때 그냥 거의 표시가 잘 안 납니다. 예, 그런데 약간 가려운 경우가 있는 경우를 예, 진으로 해서 예, 두드러기와 예, 발진으로 나누어서 하고, 예,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정확하게 피부과 전문의의 상담을 받고 이에 따른 예, 예방과 치료를 적절히 실시하는 게 필요합니다. 네, 두드러기에 대한 건강 팩트 체크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방에서는 이 두드러기를 어떻게 치료하고 있나요? 예, 첫 번째는 이제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에는 예, 증상을 먼저 개선을 해야 되고요. 네. 예, 두 번째는 이제 원인입니다. 예, 증상이 어느 정도 사라지게 만들고, 두 번째는 원인이 네 가지이기 때문에요. 네 가지에 따라서 그 원인을 예, 색진을, 예, 망진을 하고 맥진을 하고 환자분들한테 예, 이야기를 듣고, 특히 이제 이 두드러기나 피부에 질환이 있을 때는 요즘 핸드폰으로 해서 꼭 사진을 바로 이렇게 찍어 놓아서 예, 의사 선생님들에게 보여주면 진단하기가 더 쉽습니다. 네. 예, 그래서 원인은 첫 번째 이제 심부의 열인데요. 심부의 열은 크게 이제 세 가지. 첫 번째가 이제 심장열, 예, 그 다음에 위장열, 변비입니다. 예, 심장열은 평소에 이제 노심초사를 잘 하시는 분들, 예, 그러면서 가슴이 이제 두근거리고 술을 한 모금 했을 때 얼굴이 빨개지고 내가 좀 뭔가 일이 급하게 잘 안 되었을 때 심장열이기 때문에 가슴이 좀 두근두근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심장에 열을 꺼주어야 심부의 열을 치료할 수가 있고, 네. 예, 두 번째는 이제 위장의 열입니다. 예, 음식을 많이 먹었는데도 바로 허기가 지고 또 소변을 보았는데 대체로 노란색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예, 위열을 꺼주는 이제 치료를 하면 되고, 네. 세 번째가 이제 변비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대변에서 예, 항문을 통해서 대변으로 잘 빠져나가야지, 그렇지 않은 경우에 장이 그득하게 차 있는 경우에는 예, 올라오면서 또 열이 같이 발산을 하게 되기 때문에 항상 변비 치료를 같이 해주는 게 체내의 심부열, 예, 콜린성 두드러기를 치료하는 세 가지의 이제 포인트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두 번째는 예, 한랭성 두드러기라고 해서요,
몸이 찬 분들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체질적으로 한방에서 이제 소음인이냐 태음인이냐 체질 개선을 해서 두드러기를 치료하는 경우고, 세 번째는 위와 장이 좀 약한 경우입니다. 네. 음식물을 먹었는데 소화가 잘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어떠한 음식이라든지 골고루 잘 먹을 수 있는 영양이 돼야 되는데, 물론 그 음식을 많이 먹었을 때는 소화가 잘 안 되겠죠. 그렇지만 나는 면만 먹으면 소화가 좀 안 된다. 빵만 먹으면 소화가 좀 안 된다. 고기 먹으면 소화가 안 된다. 이런 경우가 이제 위가 자체가 약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장은 음식물을 잘 흡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음식물을 잘 먹으면 몸무게가 증가를 해야 되고, 내가 음식물을 잘 먹는데 몸무게가 증가를 하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 이제 소장이 약한 경우고요. 세 번째는 이제 대장, 장에서 연동운동에 의해서 대변으로 잘 나가야 된다든지, 또는 설사를 너무 이제 많이 하는 경우에 위와 장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마지막으로 육체적 스트레스, 정신적 스트레스. 내가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고 지친 건지,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너무 과로한 건지. 정신이라는 것은 우리 뇌에서 머리를 쓰거든요. 근데 이 얼굴에 같이 들어있는 대표적인 게 이제 눈하고 그 다음에 귀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음악도 듣고 TV도 보고 그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네. 이 뇌가 과로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의 원인에 따라서 이제 증상하고 복합적으로 나누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계속해서 이번에는 치료 사례를 살펴볼까요? 네. 이 두드러기의 한방 치료 사례 말씀해 주시죠. 제가 오늘 가져온 치료 사례는 3년 된 만성 두드러기 치료 사례입니다. 네. 여성분으로 41살이고 165cm에 66kg 정도입니다. 망진상 면백에 이제 얼굴에 약간의 이제 뾰루지인데, 뾰루지에 이제 열감은 없고 혈색이 좀 약했습니다. 맥진상 오른쪽 맥이 약간 성하고, 맥은 전체적으로 힘이 없으면서 1분의 맥동수는 60맥으로 좀 느린 편이었습니다. 소화는 음식을 먹고 나면 윗배가 벙벙하고 답답하다고 했고요. 대변은 배가 사르르 아프면서 이제 대변을 보고 나면 설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주 증상은 이제 3년 전부터 발생한 만성 두드러기. 그런데 이 환자분은 알러지 비염이 있어서 바깥 바람을 쐬면 바로 콧물이, 맑은 콧물이 줄줄 흘러나온다고 했습니다. 네. 코는 항상 막혀 있는 편이고 재채기도 종종 했고, 또 손발을 제가 잡았을 때 손도 차고, 복진을 했을 때 배도 아주 차가운 편이었습니다. 결국 상기 환자는 이제 우측맥이 크고 또 힘은 없고, 맥동수가 느리다는 것이 이제 몸이 차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소화불량, 기력 저하가 있고, 이제 알러지 비염과 맑은 콧물이 줄줄 흐르는 증상은 이제 기관지와 폐의 기능도 약해져서요, 모두 허약한 체질로 판단을 했습니다. 네. 결국 만성 두드러기의 이 환자분의 원인은 위와 이제 장이 허약해서 이제 발생한 병으로 진단을 했고, 결국 위와 장을 따뜻하게 보호해주는 약 60%, 그 다음에 알러지 비염이 있었기 때문에 폐와 기관지 보약 20%, 그 다음에 원기 보약 20% 비율로 이제 4개월 투약 후 치료를 종료한 사례입니다. 네, 한방에서 이 두드러기를 어떻게 치료하고 있는지 살펴봤고요. 자세한 한방 치료 사례까지 만나봤습니다. 두드러기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현재 아픈 곳이 있으시다면 상담 전화를 주세요. 서울 02823-2000번입니다. 또 카카오톡에서 원음방송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고 상담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방송 중에 최진용 박사님께 직접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진용의 한방상담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질환을 건강하게 이겨내고 예방에 도움이 되는 한방차와 한방지압을 살펴보는 100년 건강 레시피입니다. 두드러기에는 어떤 한방차가 도움이 될까요, 박사님?
일단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되든지 간에 두드러기가 있는데 덥게 하면 심해지는 경우가 있고 나는 춥게 하면 심해지는 경우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때 내가 체질이 소음인이다, 소양인 체질이 아니라 그냥 두드러기 장상이 내가 더운 곳에 가면 심해지는 경우, 추운 곳에 가면 약간 심해지는 경우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더운 곳에 가면 심해지는 경우에는 우리 피부를 통해서 이제 땀을 빼주고 우리 혈관 내에 이제 피를 맑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갈근과 승마를 각각 10g씩 넣고 물을 1500cc 넣고 중간불 정도로 해서 한 30분 정도 끓이면 100에서 120cc 나옵니다. 네. 그러면 이 차 요법을 식전 식후에 상관이 없이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2번씩 복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에 반해서 이제 차가운 곳 또는 날씨가 추운 곳 또는 에어컨을 많이 쐬면 두드러기가 심해지는 경우, 이 경우에는 이제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해서 피부를 열어서 밖으로 내보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방풍을 10g, 그 다음에 감초를 5g 넣고 다리는 방법은 비슷합니다. 물을 이 경우에는 이제 1200cc 넣고 중간불 정도로 30분 끓여서 이 차 요법을 복용을 하실 때는 추울 때 증상이 심해지기 때문에 식사하고 30분에서 1시간 있다가 하루에 2번씩 복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이 증상이 덥게 하면 심해지는 경우, 춥게 하면 심해지는 경우 나눠서 말씀을 주셨고요. 오늘도 이렇게 두드러기에 도움이 되는 한방차 준비해 주셨습니다.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 한방차인가요? 제가 오늘 가져온 한방차는 더운 곳에 가면 두드러기가 심해지는 경우에 사용되는 갈근과 승마를 차 요법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네, 갈근과 승마 약재가 들어간 한방차 한번 시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갈근과 승마가 들어가서 그런지 좀 쓴맛이 나네요. 네. 약재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제 여기 갈근은 칡입니다. 그 한의원에서 사용을 할 때는 이제 말려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요. 이 칡은 특히 이제 우리가 남성분들 술 먹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간장에 특히 열이 있을 때 동의보감에 보면 피부를 시원하게 해서 이제 열어줘서 땀으로 배출을 하게 됩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승마라는 약재입니다. 이 승마는 이제 위장에 열이 있고 몸이 덥고 그 다음에 피부가 이렇게 부풀었을 때 이 열을 꺼주면서 이제 땀을 내주는 작용 또 해독 기능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갈근과 승마를 각각 10g씩 이용을 하시면 되고 이와 반대로 이제 춥게 하면 심해지는 경우에는 방풍을 10g 넣으시고 그 다음에 감초를 5g 넣어서 복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시는데 특히 이 방풍은 동의보감에 보면 우리 혈관을 따뜻하게 해서 혈관이 따뜻해지면 피부가 열리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한방에서는 피부를 열어서 땀으로 빼줄 때도 시원하게 하면서 피부를 열어서 조절해 주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오히려 따뜻하게 해서 조절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대표적인 게 방풍입니다. 네. 또 감초는 우리가 급한 것을 느슨하게 풀어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두드러기가 이렇게 부풀어서 단단하게 조여져 있을 때 완만하게 이렇게 풀어주는 효능이 있기 때문에 추운데 갔을 때 또 추울 때 두드러기가 심해지는 경우에는 이 방풍과 이제 감초를 차 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두드러기가 더울 때 심해지는 경우엔 갈근, 승마, 춥게 하면 심해지는 경우엔 방풍과 감초를 이용한 한방차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한방지압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두드러기에 도움이 되는 한방지압법은 무엇인가요? 예, 두드러기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더운 곳에 가면 두드러기가 심해지는 경우, 먼저 대표적인 게 이제 땀을 내야 되잖아요. 예, 땀을 내는 대표적인 혈자리가 합곡이라는 혈자리입니다. 예, 그래서 두 번째 손가락하고 첫 번째 손가락을 오다 보면 만나는 뼈 사이에 오목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자신의 첫 번째 엄지손으로 해서 10초씩 5번 누르면 약간 뻐근할 정도로 눌러주시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피부는 한방에서 이제 폐가 주관을 하는데 어제혈을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열이 있을 때 피부에 열을 꺼주는 대표적인 혈자리가 어제라는 혈자리입니다. 네. 어제는 엄지손에서 올라오다가 보면 볼록하게 어제라고 살이 많은 부분이 있는데 이 가운데를 본인의 이제 두 번째 손으로 해서 10초씩 5번 지압을 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이에 반해서 추운 곳에 가면 이제 두드러기가 심해지는 경우, 그래서 몸을 따뜻하게 하려고 하면 심장에서 화를 충분히 발산을 해줘야 됩니다. 이때 몸을 따뜻하게 하는 대표적인 혈자리가 소부입니다. 그래서 소부는 내가 이렇게 주먹을 쥐었을 때 새끼손가락이 손바닥에 닿는 부분, 그래서 이 부분을 자신의 엄지손으로 해서 10초씩 5번 이용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태연이라는 혈자리입니다. 우리 몸의 이제 피부는 폐에서 주관을 하고, 폐는 절대적으로 몸을 차게 하거나 찬 걸 마시면 폐가 상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폐를 보호해주는 혈자리 태연. 태연은 아까 어제에서 손목 안쪽으로 오다가 보면 맥을 짚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너무 세게 누르지 말고요. 약간 뻐근할 정도로 자신의 이제 두 번째 손가락으로 해서 한 10초씩 5번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드러기에 도움이 되는 한방차와 한방지압법을 살펴봤습니다. 잠시 후에 여러분의 건강에 대한 궁금증을 최진용 박사님이 직접 해결해 드리는 한방 상담이 이어지니까요. 계속해서 채널 고정해 주세요. 여러분은 지금 최진용의 한방 상담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진용의 한방상담, 이번 순서는 여러분의 건강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한방상담 Q&A입니다. 내 몸에 맞는 건강 설계를 원하시는 분들은 한방상담 전화를 서울 02-823-2000번으로 주시거나 카카오톡에서 원음방송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고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방송 중에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전화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예. 네,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연세와 키, 그리고 몸무게를 말씀해 주세요. 키는 150 되는 거 안 되는 거 잘 모르겠고, 몸무게는 51kg. 네, 51kg.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이제 80네. 네, 80세가 되셨군요. 우리 박사님 옆에 나와 계시니까 직접 상담 받아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어머님 불편하신데 말씀해 주세요. 예. 제가 항상 이 수족이 차봐요. 여름이나 겨울이나. 네. 그래, 자꾸 뒤에 발꿈치도 다 벌어지고, 예. 수족이 이렇게 자꾸 머리하고 위하고 같이 이리 아파요. 예. 이리 아프고 이렇습니다. 네. 다른 데 아픈 게 많지만은 전화상으로서는 다 드릴 수도 없고. 예. 어머님 현재 그 혈압약이나 당뇨약 복용하시는 거 있으세요? 저혈압이라 하던데 이 각종 혈압이 올라가가지고 혈압약 문제가 이제 한 달 조금 됩니다. 네. 다른 약은 복용하시는 건 없으시고요? 예, 위가 맨날 위 안 좋고 머리 안 좋아가지고 예. 위장약 먹어도 그게 별로 효를 모르겠네요. 예. 저 약을 못 받아들여서 잘 못 먹어요, 약을. 양약을 드시면 속이 좀 불편하세요? 예. 네. 그동안 이렇게 사시면서 수술 받으신 적이 있으세요? 예? 수술하신 적이 있으세요? 20년 전에 예. 저 연작 유방 수술 했어요. 네.
지금 이제 머리가 아프고 속이 아프시다고 했는데 이 머리 네. 아픈 거하고 속이 불편한 증상이 같이 오고 있습니까? 같이 아파요. 그래 같이. 네. 뭐를 뭐도 사는 것 되는 것지 하면서 더불어 해가지고 속이 그리 꼭 생마늘 먹으면 열차 듣기 그리 아파요. 예. 예, 그다음에 화장실 대변은 매일 보세요. 매일 보는데 가다가 한 번씩 제대로 안 나오고 그만 설사비슷하게 그렇고 좀 변비가 심합니다. 그렇네요. 예. 지금 아까 발끝도 이렇게 조금 잘 갈라지고 있습니까? 예. 예. 손끝은 어떠세요? 예? 손은 안 갈라지세요? 손끝도 그래요. 예. 저 손톱도 곱지도 않고. 예. 그다음에 그 머리가 아프실 때 그냥 머리만 아프세요? 속도 좀 미식미식하고 울렁거리는 증상이 있으세요? 예. 예, 머리가 아플 때는 어머님 항상 속이 미식거리고 울렁거리세요? 예, 속이 좀 그렇습니다. 머리하고 같이. 네. 그다음에 앉았다 일어나면 어지러운 증상 나타나세요? 그거는 별로 모르겠는데 제가 항상 그걸 해요. 냄비에 물로 얹어가 발발 끼면 항상 발발 특히 몸이 그리 자꾸 쪼아드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손발이 찬 건 예전부터 그랬고 머리하고 이 위장이 아픈 건 언제부터 그러세요? 이게 참 오래되십니다. 네. 지금 이제 위하고 이제 그 머리가 아픈 경우 이제 두통이 있는데 항상 속이 좀 미식거리고 울렁거리는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머리에 문제가 아니고 위하고 이제 장 기능이 약해지고 또 현재 손발이 차다는 것은 이제 혈관이 수축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혈관이 수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의 가장 먼 곳, 예, 그래서 손끝이나 발끝, 예, 그 다음에 또 머리에 해당이 되는데 혈관을 통해서 영양분과 산소 공급이 잘 안 되어서 예, 두통 증상이 같이 나타나고 이제 손끝, 발끝이 이제 갈라지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몸이 자꾸 이제 오그라드는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 도움이 되는 한방차요법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보세요. 네. 예. 네네. 여기 창출, 예, 그 다음에 진피, 예, 그 다음에 감초, 예, 그 다음에 생강 500원짜리 동전 크기만 하게 해서 1개, 예, 대추, 예, 2개. 이렇게 해서 물을 1500cc 넣고 예, 중간불 정도로 해서 30분 정도 끓이면 이제 100에서 120cc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 차 요법을 지금 이제 연세가 높으시고 위와 이제 장 기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요. 아침하고 점심 사이에 이것을 한 모금씩 한 3번 정도 해서 나누어서 복용을 하시고 예, 그 다음에 점심하고 저녁 사이에 다시 한 잔을 만들어서 예, 2번에서 3번 정도 나누어서 그렇게 2번씩 복용을 하시면 됩니다. 예, 그런데 연세가 이제 높고 체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먼저 2개월 정도 꾸준히 이제 복용을 하시고 저희 방송국에 전화를 주시고 예, 그 다음에 가까운 한의원에 가서 예, 침 치료도 좀 꾸준히 받아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네, 어머님. 원장님, 예. 네, 말씀드린 한방차로 건강에 도움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건강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요. 계속해서 다음 전화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자세한 네. 상담을 위해서 연세와 키, 그리고 몸무게를 말씀해 주세요. 6년생이고요. 네. 키는요? 네, 키는 151이고요. 몸무게도 말씀해 주세요. 몸무게는 53, 54, 그 사이예요. 네, 그 정도 나가시는군요. 우리 박사님 나와 계시니까 직접 상담받아 보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불편하신데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이제 알레르기가 약간 있어요. 심하지는 않는데, 뭐 음식을 먹어가 그런 것은 아닌데, 그냥 계절적으로, 예, 계절이 바뀌고 이러면은 좀 몸이 가렵고, 항상 몸이 건조하다고 봐야 되죠. 그죠? 나이 드니까 좀 더 그러는 것 같고 있죠. 예, 한 달에 한 번씩 허리에 협착이 있어가지고,
그 통증 클리닉을 맞아요. 네. 근데 그거 맞고 막 얼굴이 벌개지고 몸에 좀 열이 더 난 것 같고 몸도 좀 가려운 것 같고 이래서 내가 이제 그 담당 원장님한테 물으니까 알레르기가 있어서 그런다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이건 혹시 그래 이제 되게 심할 때는 막 되게 몸이 가려워 못 참잖아, 그죠? 그래서 피부과에 가서 그 약을 한 뭐 열흘이고 한 달치고 받아와가지고 이제 되게 가려울 때만 먹고 이랬는데 그 병원 약이 좀 안 좋다는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한방 내가 한 몇 번 봤어요, TV에서. 네. 그래가 한방으로 되게 치료가 될란가 하고 내가 지금 전화를 한번 2번인가 했는데 안 받으시더라고. 그래서 오늘 전화가 연결이 됐어요. 네. 지금 그 이 알러지 반응은 그러면 그 허리 협착 때문에 이렇게 주사를 맞으면서 발생한 겁니까? 그 전부터 알러지 반응이 있으셨어요? 근데 그 전에는 젊었을 때는 있어도 별로 그걸 못 느꼈어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이게 피부가 얇아진다 하더라고요. 그 피부과에가 물으니까. 네. 이게 이제 그런 게 이제 계절이 바뀌면 또 이렇게 얼굴이 막 거칠거칠해지고 좀 그런 게 내가 느낄 때도 좀 이상해요. 그래서는 그 피부과에 물으니까 그 알레르기 때문에 그런다면서. 네. 그래서 몇 번 약을 한 서너 번 먹었어요. 그런데 이것도 이제 내가 좀 참는다고 병원 약은 되도록이면 좀 안 먹는 게 약이다 싶어가지고 그래 이제 그 원장님이 그 진료 상담할 때 이렇게 내가 몇 번 그 TV로 봤어요. 봐니까 아 이것도 알레르기도 좀 치료가 되려나 하고 내가 전화를 드렸는데 이제 연결이 안 됐는데 오늘 연결이 돼가지고. 어머님 나이가 현재 드니까 더 그래요. 예, 어머님 현재 그 혈압약이나 당뇨약 복용하는 거 있으세요? 네, 당뇨약, 혈압약 다 먹고 혈압은 오래됐고요. 10년이 넘고 예. 당뇨는 한 4년인데 초기지요. 그렇게 보면. 아, 이 두 가지 약 고지혈증 약도 복용하세요? 아니요, 예. 수술 받으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예. 그 요실금 수술 한 10년 전에 예. 한번 그거는 받고 그래서 소용없대요. 요실금도. 네. 소화는 잘 되세요? 소화는 그렇게 안 된다고도 볼 수 없고 예. 그냥 그대로 먹어요. 그 역류성 식도염이 있어가지고 한 5년 전에요. 예. 그냥 막 일을 하다 보니 피곤하면 밥 먹고 바로 누우니까 그게 안 좋잖아요. 역류가 돼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위내시경 할 때 원장님이 식도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을 좀 지어갖고 한 몇 년 먹으니까 괜찮아졌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까지 심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그 혈압약, 당뇨약 탈 때 항상 위장약을 넣어둬요. 네. 그거 이제 하루 아침 저녁을 먹는데 저는 그냥 한 번밖에 안 먹거든요. 네. 아침에. 근데 그것도 이거 오래 먹으면 안 됩니까? 원장님한테 이러니까 별로 그렇게 강한 약이 아니라 괜찮을 겁니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좀 그렇고. 네. 지금 이제 알러지라는 것은 이제 네. 피부가 이제 건조해지고 그다음에 얇아지고 약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예, 그래서 그렇죠. 이때 도움이 되는 한방차 요법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보세요. 네. 네네. 그 산약 5g, 예, 그 다음에 감초 4g, 예, 그 다음에 건지왕 4g, 예, 그 다음에 창출 4g, 예, 이렇게 해서 물을 1200cc 넣고, 예, 그 다음에 중간불 정도로 해서 한 30분 정도 달이면 100cc 나옵니다. 예, 그러면 이 차 요법을 지금 몸이 이제 건조해지고, 예, 피부가 이제 얇아지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네. 이제 약해져서 나오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 그러니까요. 경우 이제 그렇다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예, 하루에 한 번 복용하시고, 예, 그 다음에 식사 전에요? 저녁 식사하기 1시간 전에 한 번 복용하시고, 예, 그래서 이렇게 하루에 2번씩 복용하시는데 3개월 복용하시고 저희 방송국에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네, 어머님 예. 오늘 전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화 고맙습니다. 최진용의 한방 상담 벌써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은 두드러기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두드러기 예방을 위해 평소 생활에서 어떤 관리와 주의가 필요할까요? 예, 이제 두드러기에 대한 원인이 내 몸에 이제 열이 많아지는 경우, 예, 두 번째가 이제 몸이 차지는 경우, 세 번째가 이제 음식입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몸이 더워지는 경우에는요, 우리가 유산소 운동 또는 조금 빨리 걷기,
운동을 해서 내 몸에 피부에서 땀을 내주는 경우에는 내 체온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항상 콜린성 두드러기, 또 더운 곳에 갔을 때 두드러기가 나타났다. 예, 그 다음에 이런 분들의 이제 특징은 여름에 요즘은 이제 에어컨 때문에 좀 다른데요. 사실 여름에 땀을 많이 좀 나잖아요. 우리가 더우면은. 예, 네. 그래서 여름에 땀이 나고 나면 이 두드러기 증상이 잘 발생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예, 그래서 여름에는 두드러기가 발생하지 않고 반대로 봄이나 예, 가을, 겨울 이때 두드러기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유산소 운동을 해서 땀을 조금 더 많이 내주는 생활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반대로 몸이 이제 추워졌을 때, 예, 찬 것에 됐을 때 또는 추위에 노출되어 있을 때 두드러기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 경우에는 항상 우리 몸에서 우리가 추울 때 우리 몸을 으들으들 이렇게 떨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때는 뭐냐면 근육량을 키워야 됩니다. 네. 예, 그래서 평소에 내가 추위를 잘 탄다,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싫어한다, 또 찬 걸 먹으면 소화가 좀 잘 안 되고 설사한다, 이런 경우에는 자꾸 내 속만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예, 근력을 키우는 운동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네. 예, 그래서 항상 이 팔 쪽의 운동, 예, 그래서 그냥 뭐 생수통을 들고 아령 같은 걸 들고 이 팔은 안으로 굽히는 운동을 자주 해주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연세가 높아질수록 또 운동을 오래 할 수가 없으니까요. 아침, 점심, 저녁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시간이 되는 대로 운동을 해 주시고, 특히 추위를 타시는 분들 이제 운동을 하실 때 어르신들이 이제 걷기 운동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평지를 걷기도 하시는데 특히 이제 허벅지 근육이 이제 약해지는 경우에는 계단을 올라가는 운동을 좀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단 여기서 이제 퇴행성 관절이 있거나 류마티스 관절이 있거나 무릎이나 족저근막염이 약한 경우에는 정확하게 이제 전문의 선생님의 진단을 받아서 적절하게 맞는 운동을 하시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항상 계단을 오르는 운동, 그래서 계단을 이제 제가 하는 운동인데 계단을 하나 올라가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한 2, 3층까지는 하나씩 올라가다가 그 다음에 이제 다리의 근육이 조금 운동이 됐으니까 한 4층부터는 2계단씩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항상 이 경우에 이제 자기의 역량에 맞춰서 1계단, 2계단 올라가시고, 내려올 때는 꼭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제 내려오는 습관을 들이는 게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음식입니다. 네. 음식인 경우에 첫 번째 주의해야 될 음식이 술입니다. 술은 우리가 술을 먹고 나면 제가 그래서 전화 상담할 때도 체질을 제가 구분을 할 수가 없으니까 술을 한 잔 먹으면 바로 빨개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평소에 이제 술을 먹게 되면 체내에 이제 열이 더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혈관이 확장이 되고, 또 술은 우리 몸에 이제 간을 지치게 만들기 때문에요. 우리 몸에서 해독 작용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두드러기가 있는 경우에는 술을 항상 피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식품 첨가물이 많이 첨가된 가공식품이나 냉동식품을 항상 조심을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부영제 이런 게 들어가 있는데, 부영제는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는 음식이 빨리 삭혀져야 됩니다. 그런데 부영제는 빨리 삭지 말라고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요. 위와 장 기능에 이제 무리가 올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몸에는 우리가 두드러기가 나와서 가려울 때 히스타민이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려울 때 항히스타민제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히스타민이 많이 함유된 음식을 피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강에 좋은 음식이 등푸른 생선이라고 하는데요. 등푸른 생선의 하나의 약점이 히스타민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고등어, 꽁치, 참치,
예, 이런 경우에 특히 이제 이 치가 들어간 식품은 한방에서 이제 열이 많은 식품인데 그 중에서 예, 검은 부분, 예, 흰자위보다 고등어에서도 검은 부분인 경우에 히스타민이 많이 함유되어 있고 대표적으로도 히스타민이 많이 함유된 음식이 소세지입니다. 가공육. 예, 그래서 히스타민이 많이 함유된 음식을 적절하게 예, 줄여서 섭취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필요합니다. 네. 두드러기 예방을 위해서 체온이 올라가는 술과 식품 첨가물이 많은 가공식품과 냉동식품을 피하시고요. 특히 또 가려움을 유발하는 히스타민이 많은 등푸른 생선도 좀 피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한방으로 두드러기 치료에 도움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삶에 더 가까워지는 최진용의 한방 상담,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